안녕하세요. 쑥쌤입니다. 2단원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입니다. 교과서 76쪽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을 조사하는 계획을 세워봅시다. 네, 선생님은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 조사하는 계획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 사는 지윤이와 민재는 학교 근처에 있는 동네 읍성으로 현장 체험 학습을 다녀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부산을 가본 적이 있나요? 네, 부산광역시에 가면 동네 읍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네 읍성 북문에는 부산에서 태어난 과학자 장영실의 업적을 기리는 장영실 과학동산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께서는 장영실이 만든 발명품을 소개하면서 장영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과학자 장영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과학자 장영실은 부산의 동래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 동래에 가면 장영실 과학동산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래쪽에 이분이 바로 문화관광해설사이신 것 같아요. 장영실은 조선 세종대왕 때의 과학자였습니다. 수많은 발명품 중에서 아래쪽에 보이는 이것은 해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문화관광해설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아래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 77쪽입니다. 장영실 과학동산에 다녀온 지윤이와 민재는 장영실이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장영실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윤이네 모듬과 민재네 모듬 친구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망을 만들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요거를 밑줄 그을게요. 두 번째 줄. 네, 장영실을 소개하는 자료, 그리고 주제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면 장영실 주제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다가 장영실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크게 쓰고 이거와 관련돼서 떠오르는 것들을 마구마구 이렇게 써 나가는 것을 우리는 brain writing이라고 합니다. 네, brain writing 기법이라고 해요. 즉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다 써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과서 78쪽입니다. 민재네 모듬은 장영실 주제망을 만들면서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해보고 조사할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민재네 모듬은요, 조사할 주제가 장영실의 위대한 발명품을 찾아서예요. 즉 발명품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었네요. 그래서 민재네 모듬이 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해보자.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 장영실이 발명품을 만들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즉 발명품을 만들게 된 까닭. 그리고 장영실의 발명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네, 발명품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장영실의 발명품이 훌륭했던 까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민재네 모둠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장영실의 발명품을 조사하려고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네, 역할 분담을 했네요. 자, 민재는 장영실의 업적을 정리했고요. 정윤이는 조사한 자료를 정리했고, 예리는 발명품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진서는 장영실의 발명품과 관련된 장소도 찾아보았습니다. 네, 교과서 79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재네 모듬은 장영실의 발명품을 주제로 조사 계획을 세웠고요. 자, 선생님 밑줄 다시 끌게요. 장영실의 발명품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훈이네 모듬은 장영실의 일생을, 장영실의 삶에 대해서 주제로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영실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도 여러분이 장영실의 발명품을 초점을 맞춰서 조사 계획서를 쓸 것인지, 아니면 장영실의 일생에 대한 조사 계획을 세울 것인지 여러분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영실의 위대한 발명품을 찾아서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활동 기간은 여러분이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발표하게 된 그 기간을 말하고요. 활동 내용은 첫 번째, 장영실의 업적을 찾고요. 그리고 발명품이 만들게 된 까닭과 장영실의 발명품이 우수한 까닭을 조사했습니다. 활동 방법은 관련된 자료를 수집을 하는데 가장 쉬운 인터넷 검색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장영실 과학동산에 직접 가서 자료를 소집도 했습니다. 역할 분담입니다. 역할 나누기는 민재는 장영실의 업적을 정리했고요. 네, 정윤이는 자료를 정리, 예리는 발명품 사진을 찍었습니다. 진서는 장영실의 발명품과 관련된 장소를 더 찾아보았어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가져온 사진이라든지 자료들의 꼭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답사를 갈 때는 안전하게 이동하고 답사 가기 전에 장소에 방문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전에 꼭 조사를 해야지 갈 수 있겠죠. 자, 아래쪽에 지윤이네 모듬은 장영실의 일생을 주제로 조사계획서를 작성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는 장영실의 일생입니다. 활동기간은 활동을 시작해서 발표하기까지의 기간이고요. 네, 활동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활동 내용. 장영실의 일생을 조사했어요. 장영실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떠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네, 세종대왕을 만나서 어떠한 일들을 했다. 네, 장영실은 동래현에서 태어난 관노입니다. 관노라는 것은요, 관에 속해져 있는 노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관은 나라에서 일하는 기관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일하는 그런 기관들에 속해 있는 노비였어요. 그리고 장영실의 아버지는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장영실의 일생이 과연 훌륭한 까닭이 무엇인가? 네, 노비인데도 장영실의 그 능력이 매우 출중하여 세종대왕은 이런 장영실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만들게 했지요. 자, 활동 방법은 일생이다 보니까 도서관에 가서 위인전을 찾아 읽어보았고요. 장영실 과학동산에서도 자료를 수집했어요. 역할 나누기, 지윤이는 장영실의 일생을 정리했고, 준우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고, 미나는 조사할 장소를 알아보았으며, 우진이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활동 계획은 모든 친구들과 함께 세운다. 빠지는 친구들 없이 활동 계획을 할 때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해야 되고요.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잘 해내어야지 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잘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우리 지역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조사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